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자, 오늘은 NCS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네. 우리 오늘 만나볼 유형이 어떤 건가요? 수리와 문제 해결 어우. 이렇게 두 가지. 두려운 단어네요. 수리와 네. 문제 해결. 오늘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제가 네. 나눴어요. 네. 실제로 시험을 가시면 수리와 문제 해결을 다른 과목처럼 시험을 보지 않고 다 섞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의 배열에 따라서 규칙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각 화살표에 해당하는 규칙을 찾아서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서 그걸 더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를 볼 때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물어보는 거에 보면은 화살표가 지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짝대기 하나짜리, 짝대기 두 개짜리,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 짝대기 두 개짜리는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걸로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가끔 물어보지 않는 요 앞에 짝대기 두 개가 엄청 복잡하거나 한참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시간을 낭비한 후에 여기 돌아갔는데 어머 필요가 없는 이런 억울하다.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항상 요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약간 여기서 보면 그럼 짝대기 두 개는 낚시겠네요. 예. 근데 사실 강제공. 여기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네. 않은 네, 규칙이지만 사실은 규칙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는 많이 쉬운 문제거든요. 네. 제가 이 문제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만약에 문제가 네. 예를 들어 120문제를 100분을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앞에 많이 있다는 거는 뒤에 어렵다. 어려운 문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한 30초나 뭐 그 정도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30초에 풀어야 한다면 분명히 뒤에 가면 1분 30초 아니면 뭐 1분 20초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아 뒤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건 대부분 앞단에 네. 1번부터 한 10번 사이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짝대기 하나짜리 잘 보면은요. 보면 6이 늘어나고 6이 늘어나고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짝대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화살표는요. 2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6을 더해서 10. 그 다음에 16 되고 그 다음에 14가 되어서 그냥 더하면 24가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속지만 않으면 이 심리전에만 어. 이거 이기면 잘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쉽다고 방심을 해서 네. 하나 좀 실수를 할 뻔한 게 저 네모를 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복이 없지? 문제가 잘못 나왔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더 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요. 제가 가끔 옛날에는 시험을 보러 가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 유의어가 10개가 나오고 언어에서 네. 11번부터 반의어가 나왔는데 오. 다 유의어로 체크하고 19번에서 다시 11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 있었던 적이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만 속지 않으면 맞아요. 되는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우선 가져와 그러니까요. 봤습니다. 딱 낚시 실수하기 좋은 게 두 네. 포인트나 있네요. 걸려봐라. 네, 그러니까요. 1번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 네. 2번으로 바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보면은 이것도 문제 해결력에 들어가는데요. 댄싱 콘테스트에 A, B, C, D 4개의 팀이 지금 참가하고 있고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되며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팀, 4개의 라운드, 4개의 종목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에 표를 그릴 거를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표를 그려 나가시면 돼요. 매 라운드마다 4개 종목이 있고 탱고, 룸바, 삼바, 차차차 중에서 한 가지를 발표를 한다. 한 번씩은 읽어주셔야 되는 게 대부분 문제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읽어보면 같은 라운드에 팀별로 발표하는 종목이 겹쳐서 안 되고 모든 참가자는 4라운드 안에 모든 종목을 한 번씩 발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4개짜리 표에다가 하나씩만 채워 나가시면 되거든요. 탱고는 A가 1라운드에 발표하고 4라운드에 D가 발표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표에 넣으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읽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고 나머지 네.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표를 그리실 때요. 가로와 세로에 뭐를 하면 좋을지를 일단 좀 생각을 해보고 읽어볼게요. 저는 가로에 A, B, C, D라고 두고 네. 세로에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로 나눴어요. 그러면 글씨 쓸 때요. 탱을 써야 되죠. 네, 그렇죠. 탱이 길어요? A가 길어요?
탱이 훨씬 더 길어. 아, 그쵸. 그래서 아. 글씨를 쓸 때 이런 거는 그냥 네. 미리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은 게 1, 2, 3, 4를 쓸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1, 2, 3, 4가 순서대로 있으니까 웬만하면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실제 네네네. 시험장 가면 A, B, C, D가 빨리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나 세로의 춤을 그리고 1, 2, 3, 4를 다른 축에 근데 저는 가로에다가 춤을 쓰고요. 탱고 이렇게 쓰고 세로에다가 1, 2, 3, 4를 써서 네.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적을 때 내가 한자라도 좀 덜 써야 그러네요. 좋은 거니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럼 가로에다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가로에다가 탱고 이런 걸 썼어요. 그다음에 세로에다 1, 2, 3, 4를 쓰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다, B다, C다, D다 끝나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실 때요. 표 그려놓고 읽으면서 채우잖아요. 네네. 탱고는 A가 1라운드에 발표하고를 탱고는 1라운드에 A가 발표하고 그쵸. 그리고 4라운드에 D가 발표한다. 이렇게 읽고 나부터 잘 보면요. B는 1라운드에 차차차를 발표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정말 1초라도 더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차차차를 1라운드에 B가. B가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읽어주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표를 그릴 때도 표를 그려서 쓸 때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죠. 룸바를 2라운드에 B가 하니까 B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B로 끝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는 삼바를 3라운드에 C가 발표했다. 네. 그러면은 삼바하고 3라운드 겹치는 데 C를 쓰게 되죠. 이게 사람 머리가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좀 이렇게만 읽어줘도 쓰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표를 좀 미리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표를 좀 먼저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표를 좀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채워 넣는데 사실은 이거를 처음부터 다 채울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주어진 조건으로는 아마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만 채울 수가 있어요. 네. 자, 채워놓고 난 다음에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같이 채워가면서 볼 텐데 여기서 제가 A, D 했는데 선생님은 왜 A하고 D를 썼어요? 라고 질문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 여기는 사실은 제가 결론만 얘기를 한 거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D, A가 올 수도 있고 A, D가 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A, D로 시작을 했다면 나머지를 채우고 나서 이게 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그럼 문제를 푸시면 되고 혹시나 D, A라고 쓰시면 가다가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다시 또 AD로 고쳐가지고 조금 수정을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약간 스토크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재밌죠, 그렇게 채워나가는 근데 쌤 이거를 그럼 애초에 DA로 시작한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에러 아닐까요?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팁은 없을까요? 문제가 보면은 이런 문제 말고 내가 딱 문제를 읽으면 경우의 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런 문제가 근데 많지는 않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DA로 했다 그러면 사실은 마음 편하게 뒤에 한 문제 풀지 말지 이런 마음 하면 돼요. 한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것도 많지만 네. 사실은 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네. 이걸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고급 기술인데 이 표 있잖아요. 해놓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채울 수 있는 것만 채우고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은근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보기를 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라고 네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평소에 그런 걸 연습을 해보고 요런 팁을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로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조금 찍기 기술을 좀 늘리는 네. 게 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D, A로 해서 내가 헷갈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요. 긴장하지 않으면 돼요. 사람이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그렇죠. 저도 시험 봐서 알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험 망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안 네. 돼요. 괜찮아. 할 수 있지. 하고 하다가 뒤에 한 문제 못 풀어도 괜찮아. 옆에 사람도 못 풀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풀어야 이런 것들은 특히나 잘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대로 보기를 찾으면 C는 4라운드에 룸바를 발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표를 그리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이것도 자주 하다 보면 시간은 좀 자연스럽게 그럼요. 줄어들겠네요. 아까 우리는 여기다가 화면에 띄워놓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읽으면서 변수가 3가지.
이 중에 내가 표에다가 뭐를 쓸지. 사실 요거는 한 번만 써놓으면 되니까. 맞아요. 사실 탱고라고도 안 쓰잖아요. 탱. 룸, 3, 차 써놓고 네. 1, 2, 3, 4 써놓고 A, B, C, D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만 채워 넣은 다음에 보기 한 번 보고 답이 나왔다. 그럼 체크하는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더 채워 나가는 거고, 저는 이런 방법도 해요. 1번에 보면 A는 2라운드에 쌈바를 발표하였다로 시작했죠. 네. 그럼 여기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2라운드에 쌈바를 하였다 하고 시작해서 표를 완성을 했더니 그랬더니 나머지가 맞아서 답이 하나가 나왔으면 그게 맞고요. 발표하였다 했는데 하다가 좀 안 나와. 그럼 1번이 틀린 거니까 1번을 답을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마다 조금 그런 게 다른 거죠. 약간 한 문제 갖고도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재빠르게 하는 거고, 평소에 준비할 때는 이런 표도 그려보고 그렇죠. 저런 표도 그려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B, C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뇌회로는 A, B, C, D가 더 좋아.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기다 탱고를 쓸래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또 맞고요. 네. 일단은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제와 결론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결론이 항상 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전제 3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식집이 입점하지 않는다면 김밥집이 입점하게 된다. 김밥집과 주먹밥집은 동시에 입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3번은 비어 있어요. 결론이 분식집이 입점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제 결론 문제 중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문제도 있고요. 네. 이렇게 3단 논법,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라는 거 하고, 아마 이거를 보고 있는 취준생들은 대우명제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다, 대우명제를 이용한다 라는 두 가지는 아마 취준생들이면 이건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고 이걸 이용한다 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네. 결론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분식집이 입점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봐, 분식집이 입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입점으로 될 수 있도록 말을 바꿔야 되죠. 즉 대우명제 써야 돼요. 김밥집이 입점을 안 하면 네. 분식집이 입점을 하죠. 김밥집이 입점을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쵸. 봤더니 김밥집과 주먹밥집 동시에 입점할 수 없으니까 김밥집이 입점을 하기 위해서 주먹밥집은 입점하지 않는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딱 두 가지예요. 3단 논법하고 4번 대우명제. 아닌가요? 예. 주먹밥, 그쵸. 네. 김밥집이 입점을 해야 되니까 주먹밥집이 입점한다. 이렇게 네. 해서 답을 골라줘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 입점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죠? 다 있으면 네, 좋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골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를 사실 다 같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다 팔면 되겠네, 한 네, 집에서. 분식집에서 김밥도 주먹밥도 팔겠죠. 아니 근데 지난번에 네. 이런 비슷한 뭐 전제 문제였던 것 네. 같은데 그때는 쌤이 벤 다이어그램을 맞아요. 그려주셨는데 네. 이거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서 그리면 되긴 하는데 네. 더 어려워지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거는 모든 어떤 이런 게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돼요. 모든 어떤이 나올 때는 무조건. 근데 모든으로만 되어 있으면 굳이 또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쵸. 근데 그거는 근데 그리나 안 그리나 비슷하고 이거는 그리면 더 복잡하고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문제도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긴 표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표를 보고 사실은 이걸 다 우리가 외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고 그냥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경주사적지 요금을 정리해둔 표이다라고 되어 있고 쭉 이렇게 긴 표로 주어져 있죠. 대릉원부터 장군묘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도 있어요. 다음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장군묘부터 또 석굴암 있죠? 또 있죠, 위에. 안 끝났어요. 자, 요거 화면 보시는 분들은 실제 잠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자료예요? 네. 어. 그 한 페이지에 표 하나, 문제 하나 이렇게 그러네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표 자체가 보면 네. 자세히 보면
어렵진 않은데 맞아요. 그냥 양에서 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잡아먹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4번, 5번 이렇게 두 문제로 준비를 한 건데요. 네. 보면은 시험장 가면 4번은 사실은 수리보다는 문제 해결에 가까운 거고요. 보고 옳은지 안 옳은지라는 걸 보는 거고 5번은 계산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4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표를 우리가 여러분은 미리 캡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가 차량으로 첨성대와 분항사를 거쳐 역사방응과학관을 관람할 때는 주차비 걱정할 필요 없다. 보면 주차비가 무료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맞고요. 보면 17세 고등학생 나영이 4,000원 가지고 있는데 못하죠. 대릉원, 석굴암, 안압지를 관람을 할 수 있냐라고 되어 있는데 대릉원 700원, 안압지 500원, 그리고 석굴암은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다 더하면 4,200원.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하지 않아요. 네. 우리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이걸로 답을 고를 수 있나? 못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니은 죽이고 이거 못 고르네. 자, 기억은 꼭 들어가니까 디귿도 4번도 없앨 수 있죠. 다 봐야 여기에서 디귿 다 봐야 네.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중간까지 해서 답을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여기서 디귿을 볼 거냐 리을을 볼 거냐 결정을 좀 하셔야 돼요. 뭐 볼까요? 가장 저렴한 거를 찾을지 아니면 지갑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디귿이 더 도보로. 쉬워 보여요. 디귿이 쉬워 보이죠? 대왕암, 서남산 입장료와 주차료를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 다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비만 내면 되는데 도보로 갔기 때문에 돈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그럼 또 리을까지 봐야 되죠.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할 때 쭉 이렇게 표를 보면서 가장 저렴한 데가 통일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른 청소년, 어린이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 그래서 진짜 시간 잡아먹는 문제네요. 네. 어. 그래서 빨리 읽으셔야 돼요. 그냥 빨리빨리 이제 표를 네. 눈으로 확인을 해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는 또 수리 능력이 이어지잖아요. 또 근데 이거 이것도 표를 계속 보면서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네. 표만 잘 보고 가로 세로만 잘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갓 40이 넘은 동갑내기 진영 씨 부부가 있대요. 초등학교 3학년, 일찍 결혼했네. 고등학교 1학년 네. 지은이를 데리고 소형 자가용으로 불국사에 갔다. 이날은 행사가 있어서 어른 20% 하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푸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어른 입장료 얼마지? 보면 4,000원. 20% 할인이면 80% 내니까 곱하기 0.8. 근데 부부니까 2명. 네. 이거 안 하면 또 안 되고. 그리고 초등학생은 돈이 지금 2,000원이고요. 3,000원이고요. 고등학생이 2,000원. 아니죠. 초등학생이 2,000원, 고등학생이 3,000원. 그리고 소형차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차비가 3,000원. 그게 더해서 14,400원. 어렵지는 않은 문제지만 잘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당황하지 않고 얼른 푸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뭐 맞아요. 빨리 풀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잘만 눈만 빠르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야 돼요. 문제를 문제를 눈으로 읽는다, 손으로 짚는다, 왼손으로 짚고 오른손으로 쓴다. 네. 몸이 협업 능력이 좋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가지 표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럼 다음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다음 문제는 네.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 일단 표가 2개가 있고요. 네. 자, 이렇게 2개 나올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출원 건수 했는데 오른쪽을 볼 수도 있고 등록 건수 했는데 왼쪽을 볼 수도 있고 단위가 10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다음 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 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표를 보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표가 2개 주어져 있고 다음 중 위의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문제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문제로 지금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1번부터 6번에 있는 거 보면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출원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거는 상표뿐이다 이랬죠. 뿐이다. 상표이다가 아니라 상표뿐이다 뿐이다. 이랬기 때문에 네. 다른 것도 증가한 게 있나 봤더니 있어요. 디자인도 그죠? 뿐이고.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춤 노래하시니까 춤추고 싶잖아요. 아, 네. 저 대기하는 동안 계속 춤추고 있어. 네. 일단은 네. 그래서 1번은 아니다가 네. 됐고 네, 2번 한번 볼게요. 저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2번은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문제에 나오는 자 보면 디자인 등록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에 20% 미만이었지만 이랬어요. 네. 자, 20%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쉽죠 이거는? 5분의 1. 맞아요.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2003년에 디자인 등록 건수 보면 284죠. 네. 여기에다가 5배 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280에 5를 곱하는 법. 1420. 아, 그쵸. 여기 뒤에까지 하면은. 아, 네네. 자, 280에 우리 5를 곱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5를 곱하는 거는요, 2로 나누고 0 하나 붙이면 돼요. 그죠? 2를 네. 곱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와 같기 때문에 네네. 2로 나누고, 그러니까 1, 4를 쓰고 네. 0을 하나 붙이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곱하기 5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20%, 즉 280에다가 5배를 하면, 그러니까 5분의 20%가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잠시 다른 생각했어요. 280이고 이게 20% 미만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네. 5배 하면 1,4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한 게 1,400이 넘느냐 아니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지금 1,400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 미만이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맞네요. 더해서 20%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20%가 되는지 보시는 거고요. 2006년은 보면 똑같이 해보면 20% 이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물론 제가 풀이는 계산을 해놓긴 했지만 네. 실제로는 20%가 넘는지 넘지 않는지는 기준이 되는 이 284를 보고 계산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가면요. 3, 4, 5번은 실제로 보지는 않아요. 그쵸. 답이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시간상 네. 7번 문제는 또 이제 푸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이 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준비를 하다 보면요. 이런 건 다 읽어야 돼요. 현장에서. 네. 네.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연산하셔야 돼요. 증가율, 그리고 감소율,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덧셈, 뺄셈. 인터넷 찾아보면요. 그 연산 100장짜리 학습지 무료로 돌아다니는 거 있거든요. 네. 있어요. 한 100장 정도 되는 거 있는데 아이고.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네. 매일매일 연습하시면 됩니다.